예,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오늘부터 한 30여 시간, 한 32시간으로 좀 잡고 있는데, 32시간 동안 일기 해석과 일기 예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일기 해석과 예보법은 처음에 시작할 때가 참 이렇게 지리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 전문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거든요. 지금 뭐 동영상에 영화 한 편이 그냥 뭐 1분도 안 돼서 주고받고 이러는 시대에 문숫자로다가 이렇게 보내고 뭐 이래서 아마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고 뭐 이래서 좀 뭐라 그러나 시대 감각이 안 맞고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의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뭐라 그러나 이 배우기가 이렇게 좀 따분하고 좀 이래요. 그런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관문이 뭐가 있냐면은 다이너선도 분석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다이너선도는 일반 기상학에서 배우는 그 연력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 두 가지는 시험이 우리 기상청 입사 시험 문제뿐이 아니라 기사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오는 거고, 지금 한 5년 동안에 이 두 군데서 안 나와본 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가 참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잘 안 나가요. 가르치기도 뭐라 그러나 뭐 도표를 봐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참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만 좀 넘기면은 그 뒷부분은 오히려 쉽게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일기도 보고서는 지금 예보를 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책이 예보법이지만 이 책을 아무리 잘하고 다 안다서 예보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예보를 내는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기상청에서 예보 제일 잘 내는 사람 보고 이 문제 풀라고 풀지 못할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러나 시험을 위한 거를 배우는 게 많기도 해요. 약간 오늘부터 배우는 것이 굉장히 지리하고 뭐 이러더라도 한 2-3시간 지나가면 큰 적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넘어가야 되고,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아침 9시하고 저녁 9시만 되면 다 관측을 하고 그걸 전문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하는 일이 지금도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예보를 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보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현상을 알아야 그 지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아가지고 예보를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보를 잘하려면 일단 관측이 잘 돼야 되고, 그렇지만 관측이 아무리 잘 돼도 그 관측 자료가 예보를 내는 예보관 앞에 놓여지지 않으면 그 예보를 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것은 관측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잘한 관측을 무슨 수단을 써든지 예보관 앞에 보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이야 관측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만든 것은 전문을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전문을 만든 거는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서 누가 관측을 해서 그 자료를 보내도 왜곡 없이 예보관 앞에 보내주고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관측 자료가 바로 나오고 왜곡 없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이 이게 전문 해석이라 그래서 지금 배우는데, 이것을 내는 것은 예보를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예보를 잘 내려면은 지금 현황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현황을 잘 알려면 관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측을 아무리 잘해봐도 멀리 떨어져 있잖아. 예보가 나하고 관측자하고 사이에는. 그래서 전 세계가 관측한 자료를 똑같은 형식에 의해서 전문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내오고, 그럼 전문에서 나온 자료를 해석을 하면은 그 자료가 왜곡 없이 관측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중에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일기도를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약간 현황에 예보관한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보관이 그거를 보고 예보를 내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보를 잘 내는 거를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려면 뭘 배워야 되냐면은,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예보를 냈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보의 변천사 그러면은 일기예보의 변천사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나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이거 관천망기라 그래요. 관천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잘 안 배워서 적었는데 이거 관자는 그 뭐 관상이라든지 무슨 들여다본다는 뜻이고 망은 천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망은 그 전망한다든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천망기가 하늘을 보고 예보를 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가 그 다음 시대는 뭐가 되냐면은 척기 시대라 그래요. 척기 시대. 척기 시대는 그러니까 이 관천망기에서는 하늘을 보고서 예보를 내니까 그 예보관이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 또 아니면 자기네 그 가문들에서 예보 비법 같은 것이 전수되면서 주관적으로 예보를 내는 시대였었다고요. 그러던 시대에서 이제는 척기 시대가 되면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압이 얼마라든지 습도가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냈던 시대를 척기 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 시대를 어떻게 되냐면 일기도 시대라 그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세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약간 시대를 나눌 때 이렇게 일기도 시대라 그러고 지금이 이제 일기도 시대예요. 예보를 내면 그러니까 예보를 낸다는 거는 무슨 수로 쓰든지 예보만 맞추면 되는 게 그게 최고예요. 뭐 산통을 흔들든 뭐 무슨 수로 써도 하는데 여간 잘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좋으니까 쓰는 거라고요. 관측을 해서 그 자료를 일기도를 그려봐가지고 예보를 내는 것이 그저 하늘만 보고 내는 것보다 더 좋아서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수치예보 시대라고 하는데 수치예보 시대. 지금 이제 수치예보 시대에 한 발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보의 변천사는 이렇게 네 가지를 흘러왔다고 이 순서대로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이 중에서 뭐 지금 딱 네 개니까 뭐 딴 거 집어넣고 고르라든지 뭐 순서가 어떻든지 하면 이거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관천만기 시대 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 관천만기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을 보고 예보를 냈다니까 옛날에는 석기 시대 때부터 뭐 신석기 시대 때 이런 때부터 예보는 중요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곡식을 심고 또 고기를 잡고 그런 것들이 날씨하고 엄청 관련이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그때는 그러니까 각자 지가 알아서 하던 시대에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그러던 사람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그걸 업으로 한다든지 무슨 가업적으로 해가지고 되면은 그 사람 말을 듣고 씨를 뿌리고 하면은 농사를 실패 안 하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믿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위가 높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단군 시대 때 보면은 그 단군 바로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 시대로 말하면은 영의정, 우의정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운사, 우사, 풍백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기후 날씨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상이 전쟁이나 농사 이런 데 중요하다는 걸 최근까지도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깝게는 뭐 2차 대전 때고 뭐 노르만디 상륙작전 같은 때가 항상 그 날씨가 나빴다가 그날 좋은 때를 쫙 잡아가지고 해서 성공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 또 삼국지에 보면 그 적벽대전 같은 거에서 원래는 동남풍이 맞죠. 뭐 남동풍이 맞던데 뭐 동남풍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이 날씨를 갖고 했었던 시대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보편화되고 기상청에서 이런 예보를 그냥 주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건 줄 알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까지도 알았던 시대네요. 그래서 이렇게 예보를 내던 것이 관천만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는 이 자기네 가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았겠죠. 자기네들끼리 말해서 비법으로 쭉 전수되어 그러던 것이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일기속담이라는 얘기예요. 뭐 곤충이 낮게 나르면 비가 올 것이라든지 그 중에서는 정리해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래서 그런 일기속담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아침 노을이면 어떻다, 무지개가 뜨면 어떻다, 뭐 남풍이 불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일기속담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늘을 보고 예보내는 것은 관천만기고 어떻게 보면은 4-5시간 안에 되는 얘기를 아직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요.
하늘을 보고 예보내라 그러는데 동쪽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건 바보죠. 우리는 편서풍지대니까 서쪽 하늘에 구름이 많이 꼈으면 그거 다가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아직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천망기 같은 것은. 뭐로 일기속담으로 많이 남아있고 이것들은 뭐 주관적으로 예보를 내고 그쵸? 그렇다는 시대예요. 그러다가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언제까지 가냐면 뭐 17세기 뭐 이럴 때까지 18세기 이럴 때까지도 그렇게 예보를 쭉 내왔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한 300~400년서부터 이렇게 화학이 발달하고 나침반이 나오고 이러면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쭉 되다가 이 책기 시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토리첼리의 이 실험이 있었죠. 그거는 수은을 갖다가 한 1m쯤 되는 관에다가 가득 채워서 거꾸로 집어넣으면 수은이 쭉 내려와 가지고 대기압하고 평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서는 쭉 이렇게 보니까는 날씨가 맑으면 수은주 높이가 높고 날씨가 흐리면 낮거나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그게 이제 기압이고 기압을 가지고 예보를 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책기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시가 토리첼리의 그 기압계고 그러면서 이제 측기들이 막 개발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도 지금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밥그릇에서 밥알이 잘 떨어지면은 그거는 습해니까 잘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잡붙고 그러면 맑구나. 그래가지고 또 모발이 여름철 이 습할 때 하고 건조할 때 하고 그 신축성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발 습도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런 책기 시대가 가지고서는 예보를 내니까는 그 전에 그 주관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예보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기 시대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안에 아네로이드 기압계인데 여기 기압계 이렇게 해서 받침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온도계가 아니고 기압계. 여기서 맑으면은 해 그려져 있고 비 그려져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기압계가. 옆에 온도계도 하나 달리고 이걸 갖다가 청우계라고 그전에 그래서 불렀었어요. 청우계는 이거 하늘이 맑다 흐리다 할 때 쓰는 청자고 우자는 비우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기압만 가지고도 예보를 낼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측기 시대의 근거가 아직도 청우계라 그래서 기압계를 청우계라고 했었다는 얘기예요.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그래서 이 측기 같은 거 배울 때 다시 한번 원리 같은 거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수은기압계하고 아네로이드 기압계 이런 것들 해서 한번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고 지금은 이런 시대로 돌아왔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태우다가 항상 맞는 거 아니죠. 저기에 비 온다고 항상 비 오는 거 아니고 고기압권에서도 비가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확률적으로 좀 있긴 하지만 다 맞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측기 시대가 돌아오다가 이 크리미아 전쟁이면 한 1700년대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1700년대 요쯤인데 크리미아 전쟁 때 연합군하고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무선 통신이 막 발달해 가지고 거의 그 유선으로 하던 것이 무선 통신으로 되면서 군대에서도 획기적으로 통신이 발달되고 이러던 시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슨 사건이 나오면 112 보고라 그래가지고 매일 보고를 하면 사령부에서 그거 다 취합해가지고 군사 상황 짜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폭풍우가 크게 발달을 해가지고 그게 유럽을 갖다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되니까는 연합군에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보고를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그냥 보고만 했으면 끝났는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연합군이니까는 넓은 데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폭풍우가 이렇게 지나갔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피오 몇 시에 받았습니다. 이 사람 몇 시에 받았습니다. 하면서 받은 것을 갖다가 일기도에다 쭉 표시를 해보니까 폭풍우가 그냥 한 곳에서 그냥 생겨서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동해 가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다음에 여기 간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예보가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박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멀리서 뚝뚝 떨어져 있고 통신이 그때 막 되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보고를 하면 그걸 쭉 잡아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일기도에다 그걸 표시해가지고 이 폭풍우가 어디 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불란서인데 처음으로 기상회사를 세워가지고 상업적인 기상회사를 세워서 그래서 그걸 갖다 미리 주면 얼마를 받고 그래가지고 기상정보회사를 처음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 이름은 잊었는데 그래서 백지도에다가 기상 현상을 다 기록하면 예보를 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일기도 시대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기도 시대인데 그 다음에는 수치예보 시대다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교과서를 보면 지금 쭉 설명이 교재를 보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번째가 수치예보 시대라 그랬는데 수치예보 시대 때 하면서 13페이지를 가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오창에 있는 크레이 슈퍼컴퓨터에서 돼가지고서는 예보를 내고 그러는데 어떻다고 돼 있어요. 쭉 가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예보관 분석이라고 써 있죠.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지금 예보가 이게 주관적으로다가 여기서 이제 객관화 시작되고서 지금 이제 일기도시가 됐는데 일기도 시대 때 예보를 일기도를 보고서 분석해서 예보를 내는데 이때는 무슨 거예요? 예보관이 잘하는 예보관이 있고 못하는 예보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보를 평가하고 누구로 분석 잘해서 누가 예보를 내면 잘 맞는데 누가 하면 못한다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기도 시대 때에도 이렇게 해서 예보관 따라 이렇게 예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걸 객관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앞으로 우리가 배울 SSI 지수라든지 위험기상 지수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량화해가지고 누가 내도 온도 차가 하고 이 정도 나면은 비를 얼마큼쯤 내야 되겠다든지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쭉 해왔던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래요? 예보관마다 예보관의 수준이 다르면 예보가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한 것이 수치예보란 말이야. 그럼 수치예보는 관측한 자료를 다 모아서 그 일기도를 그전에 손으로 그린 것을 컴퓨터가 수식에 의해서 앞으로 지금 물리방정식을 쭉 해서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었지만 다음 시간에 이렇게 불 것이다. 온도가 지금 이거지만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거를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일기도를 쫙 그려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는 예보관이 분석해서 예보를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수치예보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단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만약 이게 일기도라 그러면 여기 저기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저기압이 다음 시간에는 이쪽으로 올 거다 해서 예상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를 예상도를 그 전에는 예보관이 그렸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경험으로 봐가지고 얘가 있으면 얘는 이쪽에 이렇게 되고 온도가 이렇게 되면 얘는 이 동쪽보다는 남쪽 성분이 많을 거다. 이런 자기 주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도를 그리고 그 예상도를 가지고 예보를 했었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수치예보 시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컴퓨터가 그려주니까 머리 안 쓰고 시계는 그려주지만은 그 나온 일기도를 보고서는 예보를 내는 것은 역시 또 예보관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진정한 수치예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치예보 시대는 뭐냐면 관측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컴퓨터에다 싹 쓸어 놓으면은 컴퓨터에서 그냥 예보문이 나오는 거지. 내일은 날씨가 어떻고 일기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날씨가 어떻고 그러면서 가동률이 좀 좋게 한다거나 이렇게 무슨 자료를 유저가 보기 좋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줄 거야. 일기도를 그리는 방법,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건 어떻게 해도 좋다는 얘기야. 예보문이 약간 예보관에 컨트롤이 없이 쏟아지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진정한 수치예보 시대지 지금은 일기도 시대라고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예보 시대로 들어가는 이 접목 단계인데 앞으로 여기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이를 시키는 이 과정이 뭐냐면은 디지털 예보 또는 우리가 동네 예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디지털 예보라는 것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보 자료들이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면은 이거를 그 예보관에 없이 모든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여러 가지 그래프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한 예보관에 그 저거 없이 이렇게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예보가 디지털 예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왔겠죠. 나오고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여하가 지금 동네 예보라고 나오는 것이 디지털 예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디지털 예보는 일기도 시대에서 수치 예보를 시대로 가는 전이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디지털 예보는 미국에서 지금 개발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되고 그러면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수치 예보가 1950년, 60년대에서 저기 시작돼 가지고 일본에 70년대, 80년대 하다가 우리나라에 80년, 80년대 말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일본하고 이제 큰 차가 이렇게 없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예보는 일본이 아직 안 하고 있고 지금 저기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동네 예보라고 나온 것이 디지털 예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옛날하고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뭐 그래프, 도표, 문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지금 답변을 해요. 그것도 막 저기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다 나오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디지털 예보고 이제 얘가 궁극적으로 이제 수치 예보 시대로 가면은 그것도 예보관의 주관 없이 그냥 예보문이 쭉 나오는 이런 지금은 저기 뭐 그래픽 같은 거야 가시화 시켰지만 예보문 같은 거는 예보관이 아직은 지금 보고서는 작성해 준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없는 시대가 진정한 수치 예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특징을 알겠죠. 그러니까 예보는 지금 관천만기 측기 시대 일기도 시대에서 지금이 일기도 시대라고 보면서 이 수치 예보를 넘어가는 이런 전위적인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디지털 예보인데 그 디지털 예보라고 또 우리가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바꿔서 동네 예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기 미국 다음으로 지금 처음으로 디지털 예보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디지털 예보를 동네 예보라고 해서 뭐 12가지 요소를 뭐 3시간 간격으로 한다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맨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할 거하고 이런 저기 변화가 있구나 하면 돼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뭐다? 이거는 예보관이 주관적으로 낸다. 그리고 이거 옛날에 했던 건데 지금 이런 저기 자료들은 일기속담으로 남아서 지금 전해진다. 이거 알면 됐고. 그다음에 책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토리첼리의 기압계 하는 원리 같은 거. 이거는 저기 관측 문제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반 기상에서 모르니까 뭐 일반 기상에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좀 보시면 되고. 일기도 시대는 그 관측 자료들을 갖다가 일기도에다 개입해 보면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저기 예보를 내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 된 거예요. 크리미아 전쟁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도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950년대서부터 이제 뭐 이런 간단하게 하나만 해주면은 우리 예보가 이렇게 저기 일기도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짧아요.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 유럽에서 100년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르웨이 학파라 그래가지고 뭐 비아크니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최고의 과학자들이 기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기압, 저기압, 전선 이런 개념들이 그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예보가 그 주관적인 거에서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쭉 해오다가 거기서 유명한 게 비아크니스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전에는 날씨가 나빠지고 뭐 이런 거 하늘의 조화라고 생각하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뭐 용이 나와서 뭐 무슨 일을 했다 뭐 하늘에 옥황상제가 노예에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아크니스가 이 일기가 변하고 뭐 이러는 것은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법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분표를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면 몇 초 후에는 어디가 여기에 있을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거를 운동 방정식 갖고 하면 되잖아요. 뭐 2분의 GT 자승해서 T를 제로에서 놨다가 이렇게 해서 하면 몇 초 후에는 어디고 다 딱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탄을 쏘면은 장량이 얼마 들어있어서 밀어내는 추진력이 얼마고 그러면 어디 가서 떨어지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저기 공기 입자가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면 지금 풍속이 얼마이고 그래도 온도가 얼마 있으면 요 공기 입자가 몇 초에는 어디 가고 그런 거 운동 방정식으로 다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비아크니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 기상이 그냥 지멋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100여 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1900년대 될 거예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영국에 이제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1900년대쯤에 그래서 진짜 그럴 거면은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기압이 지금 여기가 뭐 1013mB라 그래요. 그러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뭐 그 온도 법칙에 따라서 된다며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럿이 나눠가지고서 그걸 계산을 한 거야. 진짜로. 주변 자료가 얼마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계산을 한 거지. 약간 그렇게 해서 해놓고서는 했더니 기압이라는 건 1000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답시 한 오도가 틀렸다 그랬으니까는 1000이 나와야 되는데 100이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틀렸으면 아유 틀렸구나 하고서 집어던졌으면 되는데 그냥 끝나는 건데 그 논문을 발표한 거야.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람이 죽고 뭐 좀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8,000명을 주면은 사람을 8,000명을 주면은 그 사람들을 이 군대식으로 다 딱 해가지고서는 하면은 근데 예보가 오늘 예보가 오늘 예보 내일 예보라고 그랬어요. 내일 예보가 아무리 정확하지만은 계산해가지고 이틀 뒤에라면 그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모레 예보라고 하면 최소한 내일쯤 나와야지. 그러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일기 공장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책들 이렇게 보면은 세계 지도를 놔두고 지역별로 사람을 배분해서 지가 가운데 딱 써가지고 무슨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여기서 계산을 딱 지시하면 그걸 계산해서 옆으로 넘겨주면 그걸 또 받아서 계산하고 뭐 이래가지고 계산하는 일기 공장이라는 개념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8,000명을 주면은 유용한 예보를 낼 수 있겠다고 해서 논문을 냈다고요. 자기는 틀렸지만은. 근데 그 생각이 지금 기상청을 가서 예보 시를 여러분이 가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예보관에 딱 앉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실황을 모니터로 보면서는 개념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리차드슨이 실제로 계산을 해본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분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지금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시간 적분을 계속 해가지고 변화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다음 시간 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시간 적분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그러니까 미적 개념을 갖고 푸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EX라든지 뭐 X 자승 미적분하라면 쉽게 하지만은 이거를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어가지고 나눠서 컴퓨터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리차드슨이 할 때는 손으로 계산을 했지만은 지금 컴퓨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시간 적분이 간단하게 된 거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1950년대가 되니까는 영국의 미국의 찬이라는 사람이 리차드슨이 네가 틀렸다고 그러면은 야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나 8,000명 필요 없고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1950년대에 501기도를 갖다가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찬이에요.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비아크니스가 예보가 수치 예보의 가능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일기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법칙을 따른다. 그래가지고 영국의 리차드슨이 실험을 해본 거고 그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서 진짜로 왜 됐냐면 획기적으로 수치 예보 전산기가 발달됐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8,000명이 필요했지만은 이제 8,000명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1950년대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리차드슨이 틀린 이유는 사람이 이 시간도
계산하는 양이 많고 뭐 이래서도 뭐 계산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또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것이 그 이 물리 방정식을 갖다가 규모에 맞지 않게 했다. 그런 거를 큰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역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기상문에서 나오는 그 미분 방정식을 그 규모에 맞게 변화를 시켜주는 이런 것도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역학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에 그래서 그려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뭐 50년대부터 지금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60년, 70년 이럴 때 일본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그러니까 79년, 80년 요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우리 기상청에서도 수치 예보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수치 예보를 하게 되면은 자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시아 뭐 예보 일기도를 보면은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보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 국지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 이 반대편 쪽에 있는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핑핑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요 앞에 자료 여기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구 자료를 그러니까 전 지구 자료를 쓸 수 있는 그런 전구 모델을 가져야 이 나라가 수치보를 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런 국지 모델을 먼저 들어오고 그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 전구 모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모델은 우리가 1980년대 초에 이걸 만들었어요.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자료를 갖고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 배경 자료는 역시 일본의 GCM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예보치를 전산기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썼었다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립적인 전구 모델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 이제 니네 나라는 그 수치 예보를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전구 모델을 가진 나라가 매년 그 자료를 이제 성능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라면 편의상 예를 든다면은 뭐 500 헥토파스칼의 그 이 기압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지네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하고 그 차를 갖다가 맨날 계산해서 WM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더 500이 더 정확했어요.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그전에는 일본 모델하고 처음에 이제 일본 모델을 우리가 아무래도 먼저 쉬우니까 배웠고 그다음에 미국 모델을 했는데 2000년 들어와가지고 획기적으로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을 거예요. 유럽 모델을 쓰기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유럽은 예보를 유럽 공동체가 같이 해요. ECMWF라고 지들이 모여서 예보를 내고 다 그래요. 나라마다 이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각 나라에서 파견돼 가지고 유럽 한데 모여서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넘겨달라니까 이 나라마다 소유권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이걸 다 아는 나라니까 영국이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 모델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국 모델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발달하고 막 그래도 유럽 전체가 달려든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는 지구 이쪽 거를 알고 미국 쪽으로 알고 그러니까는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영국이 우리한테 준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네 나라 쪽은 잘 돼서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튜닝을 해가지고 주면은 이 자리가 더 좋아서 다시 이쪽으로 오잖아요. 피드백이 좋아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영국 모델이 UN 모델이라는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또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좋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미국의 디지털 예보 같은 거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뭐 위성도 쓰고 뭐 그러면서 발달해 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쭉 있었다는 걸 한번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3페이지까지가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보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보하는 툴이니 뭐 이거는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측하고 그런 거는 관측에서 보니까 됐고 관측이 잘 됐다고 하자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관측이 잘 된 자료가 근데 지금
저기 뭐 미국에서 관측을 하고 또 뭐 아프리카에서 관측하고 뭐 저기 한국에서도 관측하고 이러는데 그 자료를 지네 말로 다 보내봐야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보관이. 내가 예보관이라 그러면 이 앞에 거 중국 자료도 알아야 되겠고 북한 자료도 알아야 되겠고 미얀마 자료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저기 외국인하고 통역하려면 저기 대화를 하려면 통역자를 쓰든지 우리가 다 영어로 쓰든지 다 한국말로 쓰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관측한 자료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을 갖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 저기 전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기본 생각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 1950년, 60년 이때 나와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거를 보면 생각하시면 알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뭐 지금 저기 뭐 소설이나 옛날 영화 보면은 그 저기 시골에다가 그 소식 전할 땐 뭐예요? 전화가 없고 그러니까 달려가서도 없고 또 전보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보가 엄청 비싸죠. 글자 한 대당 얼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뭐 저기 시골에 있는 뭐 저기 어머니가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는 아들한테 저기 뭐야 전보를 치려고 그러면 우체국 가서 모르지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뭐 빨리 뭐 와라고 줄지고 쓰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뭐야 이 저기 우체국에 있는 사람이 간단하게 쳐주지 뭐 부친 뭐 위독 뭐 빨리 내려오라 저기 뭐야 이런 식으로 몇 자 안 되게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보고 내려오고 이러지. 글자 한자가 굉장히 비싸던 시대였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또 쓰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2000년 들었을 때 그 뭐 Y2K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연도에서 1972 그러면은 이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전에는 지금은 날짜 데이터하면 그냥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자릿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72 그러고서는 저기 뭐 6월 20 그러면 7206 20 이렇게 썼었다고요. 그렇죠? 이거 두 자리를 줄여서. 그래가지고 표출하고 그럴 때는 1900을 더해가지고 1972 뭐 이렇게 쭉 됐다가 문제가 1999년에서 2000년대 가서 2001년 되면은 1901년하고 구별이 안 돼서 대란이 일어날 거라 그래가지고 그 Y2K 문제라고. 그래서 2000년 되기 한 3년, 4년 때부터 전 세계에서 뭐 프로그램 고치고 뭐 그러면서 뭐 별 시나리오가 다 나왔죠. 뭐 항공기가 추락하느니 뭐 이러던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글자 한자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저기 자료는 뭐를 쓰는 거냐면은 전 세계가 같이 쓸 수 있는 그 숫자하고 영자만 쓰는 거야. 영자. 그러면 숫자면은 0서부터 9까지고 영문자는 뭐 A서부터 Z 그다음에 소문자 대문자에서 몇 개 안 되는 이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으로다가 관측한 자료를 어떤 순서대로 쭉 해서 전문을 만들어서 이거를 공통적인 거에서 보내고 그래서 보낸 자료를 예보관이 봐서 다시 번역을 하면은 그 관측 자료가 갖고 나오게끔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WMO에서 GTS라 그래가지고 그 전산망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그 GTS망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 보면은 이 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시아 같은 거 보면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RMC라 그래 지역 기상센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회원국들이 뭐 우리나라 뭐 중국 이런 것들이 관측한 자료를 전부 일본으로 보내요. 일본 도쿄로. 그러면 도쿄에서는 그거를 전부 받아가지고서는 워싱턴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 센터가 뭐 여기서 보면은 러시아에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 있고 뭐 이렇게 지역 기상센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역 기상센터는 또 그 하부 기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망을 갖춰 가지고 관측한 자료를 보내고 하는 것을 이 GTS 통신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저기 모르스 뭐라 그러잖아. 그런 거를 막 쓰고 그러던 시대에다가 그 이 CW라 그래가지고 CW는 뭐 그다음에 SB 뭐 이래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발달하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저기 통신망 중에서 전화기가 우리는 지금 대구서 막 얘기하면 막 떠들어도 되지만은 이 싱글 사이드라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만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듣고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이나 오바 이런 말을 붙이면서 하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봤을 거예요. 그렇죠? 무성기 같은 데서 특히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떠들면 안 되고 내가 얘기할 땐 저쪽이 듣기만 하고 그러다가 다시 바꿔서 말 다 끝나면 이상 그러면은 그때 모드를 바꿔서 저쪽에서 얘기하면 난 듣기만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망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망을 꾸민 것이 GTS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발달한 것은 텔레타이프라 그래가지고 전동 이렇게 큰 롤 화장지 같이 이렇게 큰 넓은 데다가 문숫자가 쭉 찍히게 돼서 텔레타이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이 숫자하고 영문자를만 가지고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치면은 그 자료가 금세 이렇게 통신이 되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거를 가지고 한 30년 이전에 그게 막 쓰고 있을 때 나도 옆에서 그걸 봤는데 특히 군인의 이 통신병들이 그걸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쓸 줄 아는 사람이.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그 여자들이 그 통신 받고 이러면서 왜냐면 이 치는 거가 그때는 이 워드 치는 것만 해도 그 굉장한 기능에서 타자순위 뭐 이런 것들이 직업이 되던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그거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채팅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채팅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망이 GTS 통신망이에요. 그러니까 GTS 통신망이 뭔가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GDP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은 그러니까 GTS는 하드웨어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망을 갖춘 거고 GDP 시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자료만 가면 뭐예요? 형식을 갖게 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 GDP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이 GDP 시스템을 가지고 전문을 주고받고 해서 전문을 작성하고 관측한 자료를 전문으로 작성하고 그래서 전문에서 받으면 그것을 해석해서 다시 이 관측 자료를 만들고 나온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일기도에 기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기입된 자료를 가지고 미화를 해서 일기도를 만들고 하는 것 일련의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관측한 자료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예보를 해야 되냐? 예보가 변천사가 어떻게 된 거 알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예보를 잘하려면 관측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관측이 아무리 잘 돼도 그 자료가 왜곡 없이 예보관한테 전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갖다가 통신망으로 묶었다. 그게 무슨 통신망? GTS 통신망이라고요. 그렇죠? 그 GTS 통신망을 갖다가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에 몇 번 할 거냐, 뭐 이렇게 한 것이 GDP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GDP 시스템으로다가 지금 그래서 정확한 게 뭐냐면 매일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아침 9시에 관측을 해서 그 자료를 보내면은 그 자료가 전 세계에 있는 자료가 지구는 둥그니까 시간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시간으로 기준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관측한 자료를 전부 받아서 보면은 그게 한 12시 이전에 워싱턴에 다 모인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다 모이면 거기서 쭉 자료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퀄리티 컨트롤 해가지고 그 자료를 쫙 모아서 한꺼번에 다시 해서 쭉 오면 우리나라에 12시 전에 다 들어와요. 전 세계 자료가. 그럼 그 자료를 갖다가 번역을 해서 옛날에는 그거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다가 일기도에다 그려가지고 미화를 해서 3시 정도에 다 맞춰가지고 예보관한테 갖다 주면은 예보관이 그걸 갖고 예상도를 그리고
예보가 아닌 예상도를 그려가지고 예보를 내서 5시 전에 예보를 확정 지어가지고 5시에 예보 브리핑을 해가지고 6시면은 발표를 해서 그게 저녁 9시에 뉴스에 다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쭉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왜 그 관측한 자료를 어떻게 보내야 왜곡 없이 보냈나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자는 거예요. 그것이 전문 해석이에요. 기상 전문이고 그래서 기상 전문을 작성하고 기상 전문을 해석하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방법이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셨다 하죠.